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동양과 서양의 음악 조율 체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완벽한 화음을 찾기 위한 인류의 수리적 탐구와 문명사적 의의에 대해 겉핥기식으로 하지만 핵심은 놓치지 않고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목차입니다. 서론을 시작으로 피타고라스의 조율 체계, 고대 중국의 음악 이론, 천인감음과 미세 음정 체계, 명나라 주제육의 12평균율, 서양의 평균율 진화, 동서양 교류 가설,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한 화음을 향한 인류의 수리적 탐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리는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섭리를 반영하는 직관적인 매개체였습니다. 동양과 서양 모두 화음의 완전성을 추구하며 조율이라는 고도의 과학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피타고라스 콤마와 황종 불환이라는 치명적인 수리적 모순에 공통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고대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조율 체계의 수리적 기초와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죠.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 학파는 현의 길이가 정수비를 이룰 때 아름다운 협화음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길이의 비가 2대1이면 완전 8도, 3대2면 완전 5도, 4대3이면 완전 4도가 되며 이것이 서양 음악의 기하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완전 5도의 비율을 연속적으로 쌓아 올려 전체 음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수리적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완전 5도를 12번 쌓아 올린 비율과 순정 옥타브를 7번 쌓은 비율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 값의 미세한 간극을 피타고라스 콤마라고 부릅니다. 약 23.46센트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오차를 강제로 닫기 위해 마지막 음정의 간격을 좁히면 마치 늑대가 울부짖는 듯한 극심한 불협화음인 늑대 음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센트란 한 옥타브를 1200 등분한 로그 척도입니다. 6센트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하는데 23.46센트는 그 오차가 정말 잘 느껴지겠죠. 이번에는 눈을 돌려 고대 중국의 우주론적 음악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와 3분손익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음률을 단순히 음악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통치 질서와 우주의 섭리를 매개하는 철학적 장치로 보았습니다. 사마천은 그의 저서 사기에서 12유를 12지, 계절, 음양 오행과 완벽하게 조응시켰습니다. 음악이 백성을 교화하고 천지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근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조율 방식인 3분손익법은 황종이라는 기본음에서 출발합니다. 구촌 길이의 율관으로 규격화된 황종을 기준으로 관 길이의 3분의 1을 빼서 진동수를 높이는 3분손일, 반대로 3분의 1을 더해 진동수를 낮추는 3분위기를 교대로 반복하며 12개의 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3분손익법 역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12번의 계산을 거쳐 도달한 13번째 음이 처음에 시작한 황종의 정확히 절반 길이, 즉 완벽한 옥탑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황종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황종불환이라 불렀으며 이는 제왕과 우주의 완벽성의 흠집을 내는 치명적 결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리적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천인감응 사상을 바탕으로 조율을 우주적 차원으로 무한히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학자 경방은 오차가 사라질 때까지 분할을 계속해 60류를 창안했고 이를 주역의 60궤와 결합했습니다. 이후 남북조 시대의 전학진은 1년 365일에 맞춰 360류까지 확립하여 오차를 1센트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는 음악적 실용성보다는 천문학과 역법을 음률로 증명하려는 우주론적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수학적으로 볼 때 분수의 거듭제곱인 유리수 체계 안에서는 아무리 분할을 무한대로 반복해도 옥타브의 끝을 완벽하게 닫을 수 없습니다. 오차를 양적으로만 지연시켰을 뿐입니다. 게다가 360개의 미세한 음정은 인간의 귀로 구별할 수도, 악기로 연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리수 기반 조율 체계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철학적 맹점이 극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기나긴 모순의 역사 끝에 마침내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 주제육이 12평균율을 완성하며 새로운 장을 엽니다. 16세기 명나라의 학자 주제육은 인류 최초로 3분손익법의 유리수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2의 12제곱근이라는 무리수 상수를 도입하여 옥타브를 균등하게 분할했습니다.
거대한 주판을 활용해 소수점 아래 24자리까지 완벽하게 계산해내는 압도적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주제6은 단순한 수학적 사변에 머물지 않고 율준이라는 12연 악기와 36개의 정교한 동관 악기를 직접 발명했습니다. 기하학적 공식을 실제 화음으로 발현시켜 평균율 피치를 물리적으로 정립한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구촌 길이를 폐기하고 황종을 한 척으로 새롭게 정의했는데 이는 현대 서양 음악의 콘서트 피치에 놀랍도록 근접한 정확한 음고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양에서도 평균율 체계가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학적 태동과 바흐의 실천적 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은 다성음악이 발달하면서 피타고라스 조율이 한계에 부딪혔고 한동안 가온음률로 타협했습니다. 그러다 1585년 네덜란드의 수학자 시몬 스테빈이 주제6과 완벽히 동일한 무리수 상수를 제안했고 1636년 마렉 메르센이 보편적 화성을 통해 평균율의 수학적 기반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한 평균율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에 의해 예술적으로 증명됩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은 기계적인 12평균율을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늑대 음정을 교묘하게 분산시킨 적정률의 유연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조성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각 조성이 가진 감정적 색채를 살려낸 가장 완벽한 입증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동양과 서양의 평균율 이론이 혹시 서로 교류를 통해 전파된 것은 아닐까요? 주제6이 공식을 발표한 1584년과 시몬 스테빈이 제안한 1585년의 시기적 일치는 거대한 호기심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등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 중국의 혁명적인 율관 조율법이 유럽으로 전달되었다는 전파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전원만으로도 유럽 수학자들에게 결정적 통찰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하지만 이 전파 가설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예수의 서한집 등 어디에도 주제6의 연구를 유럽에 전했다는 객관적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평균율은 다성 합창과 건반 악기 발전에 따른 실제적인 화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반면 중국은 황종 불환의 모순을 해소하고 우주적 질서를 수치로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전파가 아닌 각자의 필요에 의한 분기이자 독립적 발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동서양 평균율의 완성은 위대한 독립적 동시 발견입니다. 출발점의 사상적 기반은 우주론적 제의와 다성적 화음으로 판이하게 달랐지만 결국 동일한 수학적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수학과 소리의 파동 법칙이 어느 문명에서나 동일하게 작동함을 입증하는 평행 진화의 산물입니다. 특정 문명의 우월성이 아닌 자연 법칙의 불완전성을 지적 한계에 대한 도전으로 극복해낸 인류 지성의 눈부신 성취입니다. 이상으로 수박 겉핥기 채널의 동서양 음악 조율 체계 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